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알짜 시작인데요. 여러분 금방 그 모의고사 점수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그 6자로 시작하더라. 6자로. 이 앞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그 6자로 시작했대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이게 총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자, 한번 그럼 보죠. 먼저 1회입니다. 그 선행을 먼저 우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의고사 봤던 거 해결하던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권 주체에 관한 문제죠. 기본권 주체. 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여러분 선행 자료를 먼저 보세요. 동당에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의 행사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무소속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거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위에서 향유하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 주체가 안 된다고 했죠. 예,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주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직업의 자유 주체는 안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 주체는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3번, 대학 자체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 많이 했죠. 맨 마지막에 대학, 교수, 교수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일단 4번에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방송사업자, 우리 언론사,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2번에 기본권 주체, 간단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에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이거 놓고요. 일할 자리는 외국인의 주체성이 부정됩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했고요. 일할 환경은 자유권적 기본권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외국인의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일할 환경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옳죠? 3번,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고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동도 청소년도 인격체고 인격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 인격권 10조하고 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를 보장하고 있는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다. 옳은 거죠? 예, 4번에 정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게 정당의 그 법적 성격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근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서 여러분 정당이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 이 정당이라는 것은 생명 신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면 정당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구성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은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를 못합니다. 왜?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3번에 자, 기억번,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그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대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구성원 권리 구제를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정당 그 속 구성을 위해 구성원을 대신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냐? 안 됩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거든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미연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리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는 없다.
인격권 법인도 주체가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 뭐 사제 광고, 뭐 사과 명령 우리 다 했죠. 자, 디귿반. 변호사 등록 제도. 변호사 등록. 자, 이것은 뭐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다. 그렇죠. 변호사 등록이라는 것이니까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입니다. 등록하는 이런 것은 원래 국가의 업무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한변협에다가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행정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에 관한 일요. 등록에 관한 한 이거는 공법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변호사 등록 이런 것은 국가의 업무예요. 근데 이 공행정을 대한변협에다가 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니까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일단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 제도에 있어서는 공행정의 일부를 이관받아서 하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는 거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 등록료, 등록을 할 때 그 100만 원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에 관한 규칙인데, 자, 이것이 우리 앞번에 공행정 이관받아서 한다 했죠.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이거든요.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3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예요. 등록료 납부하는 거 있죠. 자, 리얼반에 국내 단체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그 단체 이름으로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체. 그 단체의 정책 의사표현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정치자금 기부하는 건 막아야 되겠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렵진 않죠. 4번에 1번에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으로 부인하는 입장으로 국회 노동위원회, 서울시의회, 직장의료보험조합, 농지계량조합 이런 공법인이잖아요. 따라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외국 국적 동포.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우리 동포로 맞는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제외한 것은 자의적인 입법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 수립 이전의 이주 동포, 뭐 구소련 동포, 뭐 중국 동포가 되겠죠. 이걸 재미 동포와 차별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의적인 입법이고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그렇죠?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3번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인정되나 주민투표법에 대한 투표의 경우에 외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외국인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외국인 피선거권은 없죠. 선거권이 인정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이 있죠. 피선거권은 없고요. 이번에 피선거권 났잖아요. 근데 이거 피선거권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한단 말이죠. 왜?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아니 당연히 없겠죠. 외국인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권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가?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4번에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성과 사회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도 있지만 이게 사법인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자, 5번에 기억번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인 태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렇죠.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초기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안 돼요. 그런데 국가는 보호 업무가 인정되죠. 맨 마지막 초기 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아동은 미성숙한 인격체다.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 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아니죠. 부여되죠.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아동에게도 부여됩니다. 외국인 맨 마지막 보세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외국인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돼요. 외국인 직업의 자유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외국인 직업의 자유 주체 X,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 인정.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했죠. 리얼번에 헌법 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게 법인에게도 인정돼요.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에 해당되죠. 그래서 대도시의 법인의 그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우리 등기를 할 때 그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거 있죠. 법인세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제한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자, 미연번에 국가기관 또는 공법이란 공권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이게 틀렸죠. 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개인의 지위에서는 그 주체성이 인정돼요. 그런데 언제나 부정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뭐 어떤 거죠? 이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든가 정치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이런 것은 개인으로서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국가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언제나 주체성이 부정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6번에 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해서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경우에 뭐 20명 국회의원을 두고 있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는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고 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 있죠. 근데 침해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 형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있어서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렇죠. 법인도 결사의 자유 주체는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3번에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그렇죠. 공법인은 수범자죠. 주체가 될 수는 없다. 4번에 축협중앙회입니다. 자, 축협중앙회 이거는 뭐 공법인성을 갖고 있지만 사법인은 맞거든요.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공법인적 특성이 축협중앙회의 기본권 행사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죠. 작용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인간의 조건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이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이거는 인간의 권리죠. 따라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옳은 거고. 이번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알로 가지고 있죠.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유권이고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돼요. 일할 자리,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 자,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죠. 일할 환경, 일할 자리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3번에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 우리 동포지만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직업의 자유 주체성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직업의 자유는 자, 법률 이전의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다. X, 직업의 자유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 국적 동포지만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직업 선택,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 부정.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인정된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 4번에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청장이 행한 인천국제공항 소환 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해서 접견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요. 외국인도 주체성이 인정되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 뭐로? 소관 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렇죠.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거든요. 이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안에 접견 교통권이 있죠. 따라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외국인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주체성은 인정되죠. 자, 8번. 1번에 출입국 관리에 대한 사항 중 외국인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 재량 영역이다. 그렇죠. 입국에 관한 사항이니까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있죠. 입국이니까 정책 재량이 있습니다. 국적에 따라 사적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에 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항이 평등권 침해하는지 여부, 이거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뭔데요? 자의금지 원칙이죠. 그렇죠? 입법 형성원이 넓은
영역에서 차별 취급,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자의금지 원칙. 뭐 그렇게 뭐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의 영역이다. 평등권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의금지 원칙이다.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 핵심적인 키워드에는 이렇게 세 개를 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시면 따라오면서 한번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렸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쭉 보세요. 자, 이번에 고용허가를 받아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14일 내 지급. 이 출국 만기 보험금은 퇴직금과 같은 거라고 했죠. 퇴직금. 이것을 14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출국 후에. 자, 이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는 없죠. 불법 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죠. 침해한다. 틀렸고요. 3번에 그 사회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고용정제를 위한 이것은 사회적 기본권이죠.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자유권이고요.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됐고요. 옳은 거죠. 네, 4번에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그렇죠.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는 주체 안 돼요. 그런데 입국한 외국인 출국의 자유 주체성은 인정되죠. 나눠서 보세요. 입국의 자유 주체성은 인정 안 된다. 입국한 외국인 출국의 자유 주체성은 인정된다. 출국의 자유는 인정되는 거죠.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죠?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행복추구에서 보장합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복추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인데 기억번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대체로 인간의 권리죠.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관한 성질상의 제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뭐 이건 옳은 겁니다. 그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다. 옳은 거고. 니언번에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을 인정된다 했죠. 그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 직장 선택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3년에 3회 직장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는 차이가 있죠. 주체성 인정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귿번 일할 환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은 인정되고 일할 환경이라는 것은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보장,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네들이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리얼번에 불법 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불법 체류하고 있다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맞죠? 면번에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은 인정된다. 이게 25년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금방 봤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간부는 그래도 뭐 40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석구석 물어보는데도 똑같잖아요. 1번 옳은 거라는 거 다 판단하셨죠? 이것도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에 관해서는 따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다. 국가 자격제도 관련된 평등권에 관해서 따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국가 자격제도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이 인정돼요. 그죠? 국가의 어떤 자격제도. 이게 뭐라고 이러면 봐야 되겠습니까? 국가 자격제도니까. 직업인 거죠.
자격이 있어야 어떤 직업을 갖는 거니까. 직업의 자유에 주체성이 인정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보면 직업의 자유 외국인의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격제도, 자격이 있어야 직업을 가질 테니까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에 관해서는 주체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자격제도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외국인 자격제도 자체를 다투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 안 돼요. 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내가 직업을 가질 거다.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죠. 그렇다면 국가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에 관해서 따로 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있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논리 전개는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이 없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이 자격 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에 대해서도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제끼고 넘어가 보세요. 4번 복수국적인 누릴 자유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렵죠.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 옳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답은 3번으로. 그러니까 좀 생소한 지문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속을 통해서 푸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현재 결정이 되게 긴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따왔을 때 이런 모르는 지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해석력이 좀 헌법에서는 좀 필요하다. 왜? 너무 길어가지고요. 형법이나 형소는 그런 거 물어볼 수 없어요. 왜? 딱 이게 결론들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헌법은 너무나도 길고 그 중간에 논리를 따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험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있으면 자, 제끼고 넘어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표현과 좀 다르면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 속어를 통해서 푸세요. 알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나머지는 우리가 뭐 익히 너무나도 뭐 간단한 내용들이죠. 자, 10번입니다. 기업권의 기본권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 권리라는 기본권 성격에서 비롯된다. 대국가적 효력. 자, 방어적 권리라는 기본권 성격에서 비롯된다. 옳은 거죠? 자, 니언번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다. 제3자적 효력, 객관적 가치 질서 맞죠? 그렇죠? 그다음 D번에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 기본권의 성격이 대국가적 효력, 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고요. 이게 주관적 공권이죠. 근데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인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인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을 인정했을 때 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직접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민법상의 일반 규정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간접 적용설이 현재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D번에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된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이죠. 민법이죠. 103조 뭐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거고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무효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750조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겁니다. 751조는 뭐 정치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2조나 103조, 750조 이런 것들을 민법상의 일반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본권을 사인이 침해했을 때는 바로 기본권 가지고 3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어떤 손해 같은 경우에는 751조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750조를 가지고 또 반사회질서 뭐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당한 계약이다 라고 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103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민법의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D번 옳은 겁니다. D번에 평등권이란 기본권 침해도 민법 750조의 일반 규정을 통해서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지만 그 이법성을 인정을 위해서 반드시 사인 간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평등권이란 기본권 침해 750조의 일반 규정을 통해서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의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다. 이법성 인정을 위해서 반드시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50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차별처벌을 받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사인이 나를 차별했다는 거죠. 기본권은 제3자의 효력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민법의 일반 규정이 750조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 들어가는 거.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별도로 뭐 별개의 또한 사인관의 평등권 보호에 대해서 별개의 입법까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평등권 규정 있죠? 사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사인이 자 차별 취급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민법의 일반 규정인 750조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별개의 입법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1번에 기본권 충돌. 자, 1번에 기본권 충돌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복수의 기본권 주체 맞죠?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본권 또는 서로 대립되는 거. 1번 옳은 거고. 2번에 협연자와 비협연자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건 못됐죠. 그 협연권하고 혐연권 뭐가 더 상해 기본권이라고요? 충돌할 때. 자, 혐연권이죠. 혐연권은 협연권을 침해하지 않아 해서 인정돼야 한다. 틀렸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죠. 3번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조합의 즉각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단결권 상환의 충돌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의 즉각적 단결권. 자, 뭐가 더 상해 기본권이라고요? 노동조합의 즉각적 단결권이죠. 왜? 이거는 자유권과 사유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와 즉각적 단결 사이에 기본권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맞죠? 그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에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에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가입하지 않을 자유 이것은 자,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보장되는 거죠. 이것과 물론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이게 충돌의 문제는 발생해요. 여러분 이 3번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4번에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제 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직접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지켜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낙태죄 있죠. 자기낙태죄 이것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예요? 이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있죠. 자기 운명 결정권. 이것을 과잉 제한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잉 금지 원칙에 관한 문제예요.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2. 기업번에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공무단위권을 통해서 그렇죠. 예, 특별한 직업이 공직이니까. 예, 공무단위권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는 없죠. 일반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경합하면 특별 기본권 우선이기 때문에 미연번 같은 경우에 그 유니언샵 협정입니다. 그 이때 쭉 가다 보면 노동자의 즉각적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여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자, 이것이 충돌하나 즉각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즉각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그렇죠. 상위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근로자 개인의 단결 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은요. 이거는 동일한 기본권이죠. 동일한 기본권이니까 이거는 상위 기본권 우선이 아니고 규범 조화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요. 이게 충돌할 때는 규범 조화. 지금 현재 유니언샵 협정은 그래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헌이죠. 그다음 디귿번의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이요. 이제 그 볼록이가 내한테 돈을 빌려가서 채무자인데 볼록이가 민희한테 쥐가 돈을 못 갚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내한테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민희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민희는 수익자, 볼록이는 채무자, 저는 채권자. 근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민현이가 이것을 샀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그네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요. 채권자의 재산권. 그 다음 채무자하고 수익자의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취소해버리면 민현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사지 못하잖아요. 저는 제 재산권 이걸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 아시겠죠? 관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고 내가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내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집이라도 내가 경매 붙여가지고 채무를 변제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팔아버렸어요. 미연이가 그걸 알면서 샀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악의를 입증해가지고 알면서가 악의거든요. 악의를 입증해서 이네들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이것은 결국 나의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고 민연이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충돌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충돌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고요. 민연이가 해함을 알고서 사야 돼요. 그 악의를 내가 또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입증을 못하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이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고, 자,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그래서 아닌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에 따라서 심사해야 된다. 옳은 거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얼번에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의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정을 종합적 고려한 이익경량과 함께 기본권 사이의 실적인 조화, 이건 뭐 옳은 겁니다. 규범 조화니까. 자, 미연번에 피해자 반론 개재 청구권요. 피해자의 반론 개재 청구권, 해석되는 정정 보도 청구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정 보도 청구권이 있으니까 충돌하는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규범 조화. 규범 조화. 자, 그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그래서 이루고 있습니다. 침해가 아닌 거죠. 자, 넘어가서 그 기본권 경합. 자, 1번에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의 외부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외부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부 반출을 제한하니까 통신의 자유는 제한하는 거 맞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아니,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외부 반출만 불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필하는 그 자체를 막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외부 반출을 불허하고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도 제한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양로시설,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뭐 신고하도록 했으니까 종교의 자유는 제한하는 거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합니까? 아니요. 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양로시설 설치해서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아니죠. 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근데 침해입니까? 침해는 아니죠. 당연히. 이제 3번에 일반 음식점 영업소의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 운영자의 직업성의 자유와 음식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여러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여기 재산권에 제한합니까? 아니요. 재산권 뭘 제한합니까? 전혀 재산권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죠. 그런데 재산권은 전혀 제한하지 않아요. 뭐 여기 뭐 음식점 시설 그 내부 장비 철거 또 변경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도 않고요. 음식점 시설 등에 대한 권리가 또 제한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이 아니고 따라서 침해가 당연히 아닌 겁니다. 내부 장비 뭐 철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연구역으로 지정만 하는 거니까 이게 재산권 제한 아니고 따라서 침해 아닙니다. 자,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청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이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죠.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그 근거로서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정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자, 나머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별도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헌재입니다. 여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죠. 이게 결국 기본권 경합에 관한 건데 결국은 이것들 전부 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내용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14번에 기본권 보호 영역. 자,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건데 험난 표현,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 내에 있고요. 그다음 2번에 헌법 12조 사항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신체 자유에 관한 영역 맞죠?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잖아요. 따라서 가사소송에서 당사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어떤 기본권에서 보장한다고요?
재판받을 권리, 그렇죠? 재판받을 권리. 자, 이건 변론 조력받을 권리에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니까요. 이제 3번에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해서 공적 또는 사적 의사소통과 교육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주권에서 발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 된다. 그쵸.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4번에 공무원 1호봉 봉급 월액을 경찰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한 군인 계급 중사 1호봉 봉급 월액에 비해서 낮게 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인데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주권에 제한한다.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아니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받을 권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보장하지 않거든요. 또 이게 행복주권에서 보장하는 거냐? 아니에요.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도 행복주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떤 문제예요? 차별 직업이 있으니까 평등권이죠. 그죠? 평등권. 평등권. 평등권 침해 여부를 논할 수는 있죠. 평등권 침해입니까? 아니죠. 평등권 침해는 아니죠.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심사?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따라서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이런 결론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건 좀 정리해 주세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도 아닙니다. 직업의 자유에 이거 보장되지 않잖아요. 보수받을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행복주권 제한도 아닙니다. 행복주권 제한도 아니에요. 그냥 봉급표입니다. 봉급표. 행복주권 개성 신장을 위한 행복주권 제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행복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 재산권 제한합니까? 재산권. 재산권. 여러분 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이죠. 기대이익. 단순한 기대이익은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재산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기억한다면 재산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자유 제한 아니고 그리고 행복주권 제한 아니고 재산권 제한 아니다. 근데 이건 차별 직업이 있으니까 평등권 침해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거죠.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이때 자의금지 원칙 가지고 심사했다. 요 정도 하면 이건 다 한 것 같아요. 이 판례는. 그 다음 15번에 보호영역 재산권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물품, 유실물인 사실이 공개된 문화재 및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했다. 선의취득을 배제했다. 선의취득. 이게 재산권에서 보장하는 거냐? 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건 소유권 취득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 있죠. 기회. 이게 재산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건 재산권에서 이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냐? 직업 수행의 자유를. 문화재 매매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선의취득을 막았으니까. 선의취득을 막았으니까. 문화재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 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근데 이건 침해냐? 침해는 아니에요. 재산권을 제한한 거냐?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조항에 의해서 자, 앞으로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그런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뭔데? 기회. 선의취득을 배제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차단된 거죠. 근데 기회는 재산권에서 보장합니까? 보장되지 않죠. 따라서 재산권 제한은 아닙니다. 기회는 재산권이 아니다. 됐죠? 그 재산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냐? 계약의 자유? 계약의 자유? 계약의 자유 제한도 아닙니다. 우리 행복주권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계약의 자유가 있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계약의 자유라는 것은 뭔데요?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당사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걸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의취득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득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양도인과 양성인 사이의 거래인이 그 자체의 내용, 방식, 효력에 대해서 전혀 제약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건 동산문화재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그 동산문화재. 자, 이 계약의 자유가 계약의 자유를 이게 계약의 자유인데 계약의 자유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죠. 이런 걸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 계약의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것도 말한다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을 제한한 게 아니죠. 그 선의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자, 평등권 침해냐? 평등권 침해냐? 평등권 침해 당연히 아닙니다. 선의 취득 배제 조항이 문화재 매매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밀거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선의취득을 막는 것은. 따라서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이것만 체크해 두세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다. 문화재 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근데 침해는 아니다. 재산권은 제한이 아니다. 왜?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는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거냐? 뭐 계약 그 내용 그 자체를 제한한 건 아니죠. 선의취득만 막은 거니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해가 아니다. 자, 평등권 침해냐?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뭐 간단하게 가피를 해놓고 한번 정리해 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 이런 것들, 자 이거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이런 것은 선의취득을 막고 있습니다. 자 이건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에 관한 것이고 기회는 재산권이 아니니까 재산권에서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공무단임권, 이거 어떻습니까? 승진 임용이 제한됐다. 승진 기회 보장 문제는 공무단임권에서 보장하지 않죠. 어렵지 않고 진술거부권.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 이게 진술입니까? 아니죠. 이게 뭔 진술이에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에서 이런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의 자유, 법학 전문대학원입니다. 직업교육장 선택도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되죠. 그렇죠. 따라서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그다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여러분 수임 사건의 건수 수임액 이게 사생활의 비밀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다음 요겁니다. 모가 제3자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생부가 자신과 모 사이에 출생한 생리적 혈연관계에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죠. 생부는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생부만 할 수 있죠. 생부는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이게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한 거냐? 가족생활의 자유? 아닙니다. 이건 최근 판례죠. 기억해 두세요.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판관 1인인가요? 이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1인의 의견이고 법정 의견은 아닙니다. 법정 의견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침해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 출생신고에 관한 조항이죠. 그 생부인 친구인들, 혼인의 출생자인 친구인들 양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부가 양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출생신고를 생부는 못한다는 것밖에 없다고요. 생부가 생리적 혈연관계에 있는 그 자녀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민법상의 친생추정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법률혼 관계잖아요.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생부고. 근데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 뭔데요? 지금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그 남편의 애로 추정되는 겁니다. 친생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에 관한 규정, 인지에 관한 규정들에 의해서 제한될 뿐, 그 생부가 생리적 혈연관계 있는 자녀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지. 인지를 해야 이제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않으면 내 새끼가 아니에요. 지금 혼외자니까 내가 인지를 해야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인지하기 전까지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지에 관한 규정들에 의해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고요. 다시 민법상 친생추정, 그러니까 지금 법률혼 관계에 있는 그 남편의 애라는 겁니다. 지금 여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내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애를 낳았지만 그 지금 법률혼 관계에 있는 그 남편의 애로 추정을 하거든요. 요 규정에 의해서 내가 생리적 혈연관계에 있는 내가 그 자녀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한받고 있고 또 내가 인지를 해야만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인지를 안 하면 내 새끼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인지에 관한 규정들에 의해서 그 생부, 그 자녀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을 뿐 이 출생신고 이 규정에 의해서 자 가족관계를 형성할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심판 대상 조항들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 생부하고 그 자 있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이런 민법 규정들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지 출생신고를 내가 못한다는 거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받고 있는 건 아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모가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생부가 자신과 모 사이에 출생한 생리적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하는 것을 제한한 것, 출생신고하는 것을 제한한 것, 이것이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됐죠? 이게 출생신고에 관한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오시고요.
가족 생활의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니다. 출생 신고에 관한 규정이 됐습니다. 자, 16번에 헌법 30조 2항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한 구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건강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맞죠? 옳은 거고. 위 밀법을 통해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침해 죄성 관점에서 여러분 이건 뭐 정리해 두셔야 되죠.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방법 여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침해 죄성을 방법의 적절성,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이거 막 맞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에 거의 대부분이 침해 죄성입니다. 방법 먼저 규제해보고 안 될 때 여부를 규제하는 거. 이게 뭔데? 침해 죄소성이죠. 침해 죄성. 그리고 이런 것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과잉금지 원칙에 4개 있죠. 그 4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쵸?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 침해 죄성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혹 수단의 적합성 나오면 이게 침해 죄성이 아닌지, 침해 죄성이면 수단의 적합성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3번에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옳은 거죠. 그 다음 4번에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개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면 이건 침해 죄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배되지 않다. 틀렸고요. 목적의 정당성 부인된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은 어떻습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죠. 수단의 적합성부터 없습니다. 제대군인 가산점은 이거 암기로 하셔야 돼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 왜곡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어요. 그렇죠. 긴급 조치 말이죠.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죠. 경비업 이거 어떻습니까? 목적은 정당해. 근데 수단의 적합성부터 탈락이죠. 암기로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혼인빙자 간음 어떻습니까?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습니다. 됐죠? 18번에 이건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과잉금지 원칙 적용된 경우가 아닌 것. 과잉금지 원칙 즉 비례의 원칙. 여러분 1번에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위검정고시 합격한 자는 해당 검정고시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뭔데? 우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 맞죠? 근데 자유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 없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이니까 뭔데? 과잉금지 원칙 맞죠? 그쵸? 이거는 사회권, 물론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의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응시 자격을 제한했으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한 겁니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답이네 이거죠. 이게 뭔데?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 국립대 교수니까 우리 3.3조 노동조합이니까 단결권이죠. 근로 3권입니다. 3.3조 2항이죠. 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가 근로상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을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뭔데 이거는? 기본권 침해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사립대 교수는 어떻게 돼요? 사립대 교수는 과잉금지 원칙이죠.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사립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이니까 뭐 목적의 정당성 따져야 되는데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습니다. 이렇게 사립대 교수는 과잉금지 원칙,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어. 근데 국립대 교수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심사. 일탈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교육공무원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입법 형성 범위를 일탈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고,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이 아닌 대학 교원이니까 사립대 교수죠.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가지고 심사. 목적의 정당성부터 탈락. 됐죠? 그 다음 3번에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구역 내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별로 표시하는 광고물 총수량을 한개로 제한했다. 이거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제한했으니까 우리 뭔데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으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과잉금지 원칙.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균화 지역 후기학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거 평등권 침해. 여러분 평등권 침해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가 있고 완화된 심사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엄격한 심사를 해야죠. 왜? 교육을 받을 권리란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거니까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뭔데? 우리 엄격한 심사, 과잉금지 원칙, 즉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19번에. 자, 기본권 제한. 1번에 영상문 수록된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원주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실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 영상물이 말이죠. 반대 신문권을 지금 배제하고 있죠. 진술 조력인이 신뢰관계인이 승배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것은 피해 재수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맞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반대 신문하면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진술 조력이나 신뢰관계의 진술을 통해서 승배 진정 인정되어도 증거로 쓸 수 있게끔 해요. 그냥 목적은 정당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도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방어권이 너무나도 심하게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 재성 법익 균형성이 없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해요. 이 판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19세 미만 영상 녹화했을 때 이게 본정 사유가 가능한데 승배 진정을 인정해야 되는데 피해자 말고도 누구 신뢰관계인 진술 조력인이 나와서 승배 진정을 인정해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규정이 목적은 정당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니까 수단도 적합해. 그런데 침해 재성 법익 균형성이 없다는 거죠. 옳은 겁니다. 자, 이번에 변호인의 피해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상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피해자 옆에 앉는 경우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뭐가 볼 수 있어요? 옆에 앉으면 더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방 착석 요구행위 목적이 정당 수사나 직접성 인정된다. 아니에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어요. 이건. 기억해 두세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습니다. 이건. 후방 착석 요구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다. 이제는 암기는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3번에 택시 운송사업 운전무 종사 결격 사유로 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침해 재성 원칙에 바랍니다. 목적은 정당하고 수사는 적합해요. 침해 재성 원칙에 바랍니다. 법익 균형성 원칙도 없죠. 20년이라 너무 장기간 동안. 그 다음에 4번에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항. 임차 주택의 양수인 산 사람이요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죠. 이건 주민등록이란 공시 기능을 통해서 주택 양수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 양수인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고 주민등록이란 공시 가능성을 통해서 주택 양수인도 지금 내가 이 주택을 볼록이 주택을 살려고 해. 근데 볼록이 주택에 민현이가 들어와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건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를 해야 돼. 그를 통해서 내가 볼록이 집을 살 때 거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되거든요. 내가 들어가 살려고 집을 사는 건데 지금 딱 사보니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토록 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임대를 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집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지금 이런 문제야. 근데 결국은 양수인의 임차인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수인도 보호를 하는 건 맞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 주민등록이라는 공시 이를 통해서 주택 양수인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본권 침해 재성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자, 임차주택 양수인, 제가 볼록이 집을 샀을 때 볼록이가 민현한테 집을 임대를 했어요. 그 임대인의 지위를 내가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한 요 규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도모, 임차인 민현이 말이죠. 주민등록 요건이랑 공시 가능성을 통해서 주민등록 이를 통해서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 따라서 침해 재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20번에 기본권 제한 한계원리 과잉금지 원칙. 자, 1번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혼인비자 간음 어떻습니까? 혼인비자 간음은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했죠. 옳은 거고. 2번에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규정은 어떻습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죠. 그런데 수단의 적합성부터 없습니다.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돼요. 틀렸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미 대학 서열이 나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적을 비공개하는 것은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대학 서열을 없애겠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에 속한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해야 된다. 틀렸죠? 그 다음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난 성별 고지를 검증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의료법인데 성별 유란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죠. 그런데 수단의 적합성이 없습니다. 왜? 이제는 거의 뭐 자연 성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32주 전까지 성별 고지를 검증한 거. 고지도 된다고요. 이미 성별 이유로 낙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자연 성비로 돌아왔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한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적합하고 실효성의 수단이 다 틀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적합성부터 탈락.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